음마인데요. 이 음마가 이제 새 아파트가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음마 이제 기사인데 2010년 9월 1일에 제가 쓴 게 아니라 갖고 온 거예요. 2010년 9월 1일 기사를 음마 재건축 단지 내 상가 빼고 추진 2010년 9월 기사 2010년 8월 31일에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음마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참고로 지금도 강남 구민회관에서 재건축 설명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고 그때 목표가 2012년 1월에 조합 설립, 2013년 7월에 착공, 2016년 10월에 준공민 입주였는데 이게 완전히 안 됐죠. 2023년 9월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됐으니까 빠르면 2030년, 2034년, 3, 4년쯤 입주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빨리 돼도 계획보다 17년 정도 늦은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하려는 게 역세권 개발 통한 용적률 인상을 하려는 거죠. 360%로. 이러면은 지금 300% 정도니까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죠. 층수 49층으로 하고 단지 규모 확대하고 용적률이 늘어나니까 단지 규모가 늘어나는 거고 신통기획지 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런 거고요. 여기 이제 써놨는데 역세권 유홈제도에서 용적률 350%를 해서 기존에는 5,778가구인데 6,576가구로 늘어나고 여기 늘어나는 것 중에 일반 분양 물량도 있고 임대 물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배정 물량 제외해서 나머지 신축 가구 수의 40% 일반 분양하고 30%는 임대주택, 30%는 공공 분양.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요 40% 일반 분양하는 게 추가 분담금을 조금 이제 줄여주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정비계획안 신청하는데 이제 조합원 동의율 83%가 나왔다. 그리고 이슈가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주 시기가 늦춰질 수 있고 추분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늘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사업비가 증가가 돼서. 그래서 이게 용적률이 늘어나는 것만큼 다 일반 분양을 하면은 사업성이 많이 좋아지는데 정부에서 뺏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용적률을 늘려주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수도권 아파트들이 용적률 인상을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가져가는 게 점점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업이 잘 진행되니까. 이건 이제 재건축 사업 절차 비교하는 건데 일반 재건축이 있고 신탁 방식 재건축이 있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 목동 같은 경우 신탁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조합 설립 인가에서 이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건축 심의를 통과해야 돼서 그래서 이게 어렵고 관리 처분 인가 다음에는 이제 좀 수월한 거고요. 그래서 기준을 딱 하나 놓고 보면은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기가 좀 어렵다.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조사관 이렇게 외우죠. 조사관 이렇게 외우고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7억 6,219만 원 정도인데 이게 최근에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거의 뭐 30억 가까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주변에선 대지 지분이 좀 부족해갖고 사업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평수가 좀 작아요. 대형 평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강남 정비사업 현황 보시면은 뭐 홍실, 뭐 그다음에 구마을 3지구, 3위, 도곡 3호 뭐 이렇게 쫙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 승인 막 이렇게 써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홍실, 대치, 구마을 3지구, 청담, 삼익, 도곡 3호 요게 이제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여기 은하수 이런 개포안신 이런 게 이제 들어오고 나면은 좀 이제 떠요. 기간이 뜨거든요. 근데 여기서 큰 게 청담 삼익 요게 이제 르엘이거든요. 르엘 말고는 큰 게 없어요. 그래서 방배가 이제 처리가 되고 나면은 방배에서 입주가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빈다. 그래서 강남 쪽에서 공급 물량 부족이 입주 물량 부족이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포동 이제 경우현인데요. 경우현 이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이었는데 이제 지정이 됐고요. 경우현 개포주공 5, 6, 7단지 여기가 지금 개포에서 재건축해야 될 단지 중 하나인데 여긴 지금 사업시행인가 정도까지 됐고 여긴 지금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된 거예요. 지정 예정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2월 중순쯤 올린 거라서 이렇게 써놨고 저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빠르면은 9년 내 입주 목표인데 현실적으로 9년 내 입주할 확률은 좀 굉장히
희박하고 10년이 넘겠죠? 근데 여기도 약간 이슈가 경남 1차 1에서 7동은 12층 건물 용적률 158%인데 경남 2차는 8에서 10동은 15층 용적률에 지금 203%래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대지 지분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런 트러블이 있는데 뭐 잘 해결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 그 삼성 타워 팰리스가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음마, 미도, 뭐 우쌍쌍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선미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경우현이고 입지가 굉장히 좋다. 예, 그리고 이게 뭐 여기도 재건축 되고 아까 개포주공 여기 567 여기 되면 이제 개포도 거의 끝나요. 예, 개포도 끝나고 옛날에는 뭐 여기 뭐 장화 신고 다니는 데라고 사람들이 욕했는데 지금은 완전 천지개벽해서 개도 포르쉐 타는 뭐 개포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공사비 증가로 늦어지는 공급. 예, 공사비가 증가가 되면은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요. 예,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면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죠.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추가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 예, 일반 분양분을 올리면 되거든요. 예, 일반 분양분 올리면은 그걸 이제 팔아 먹어가지고 공사비를 줄여서 추가 분담금을 줄이는 건데 일반 분양을 올리면 이제 미분양이 나면은 이제 난무함이 타불이잖아요. 돌아오면 토불인데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을 올릴 수 있는 데만 지금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한데요. 그럼 일반 분양분은 어디가 올릴 수 있을까? 주변 신축 가격이 비싸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냐?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 용적률 인상을 시켜가지고 일반 분양 물량 개수를 늘리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개수를 늘려주려고 정부가 용적률 인상을 하는 거고요. 비례율이라는 게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요새는 보통 100에 맞춥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를 움직여서 이렇게 사업성 조절을 하죠. 사업성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 그걸 통해 갖고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납부할지 그걸 이제 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례율 하락 또는 조합원 분양가 증가는 이제 사업성이 하락을 되는 거고 여기서 조합원 분양가가 증가가 되고 한다면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비례율이 떨어지면은 권리가액이 낮아지니까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겠죠. 그런 게 중요하고 장의자의 레디언트 장의 4구역 같은 경우 비례율 118%에서 105%까지 줄었고 아남 2구역은 지금 82%에서 22.5%까지 22.5%로 줄었다. 그리고 특히 규모가 작은 현장은 비례율 하락 우려가 있다. 왜냐면 규모가 크면 클수록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 확률이 있어요. 규모가 작은 데는 공사비가 더 많이 나올 확률이 있고요. 남산타운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임대 세대가 많아가지고 임대주택이 2034세대예요. 5150 가구 중에서. 그래서 서울시랑 약간 트러블이 있고요.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리모델링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건 이제 멸실 물량인데 간단하게 멸실 물량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 물량 계산할 때 요 멸실 물량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땅이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 재개발로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순증이 적다. 왜냐? 서울은 경기도, 인천, 지방에 비해서 대지 지분이 부족해갖고 그러니까 뭐 신축 물량이 나오는 게 적은 거죠. 그래서 멸실 물량까지 봐야 된다. 뭐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되고 앞으로 주구장창 재건축 재개발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